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 상인의 마케팅 강의를 모건대학교 참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통시장에서 상인의 단위로 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해보셨죠? 점포 마케팅에 대한 고민은 뭐 많이 하시고 또 점포들이 또 일부 이제 하고 계신데 상인회에서 또 할 수 있는 마케팅들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상인의 단위로 마케팅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좀 오늘 일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장광희고요. 모건대학교에 있습니다. 양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마케팅의 대상인 고객을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누군가,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마케팅의 첫걸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에게 고객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뭐 우리가 사업을 다 이렇게 하시긴 않으시겠지만 고객은 돈 벌어주는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고객을 이용하는 거야. 고객들 뭐 많이 사주게끔만 하면 돼. 고객의 만족, 고객이 원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고객은 돈 벌어주는 대상자고 물건을 팔 대상자고 내게 필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상인의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점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은 있겠죠. 고객은 우리 상품의 가치를 구매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고객과 우리 점포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거가 뭔지를 잘 파악해서 제공을 하면 우리 점포도 성공적으로 점포가 매출을 올리고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양쪽의 그 마인드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묻지 않아도 후자겠죠? 우측에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왼쪽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왼쪽 마인드는 버리시고 우리가 이 오른쪽의 마인드를 가지시는 고객에 대한 자세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대로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면은 고객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쉽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객이라면 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고객이라면 일단 인테리어는 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인테리어 별로 안 좋은 것보다는 이렇게 인테리어가 좋은 거, 화려한 인테리어. 그 다음에 뭐 옷을 산다? 그러면 뭐 유행하는 스타일. 가격은 저렴했으면 좋겠고, 서비스는 친절했으면 좋겠고, 사장님이 나한테 친근하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벤트 같은 거로 깜짝 이벤트로 차 한 대씩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뭐 한 200대씩 해가지고 내가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있게끔 편리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이제 고객의 마음이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주차장 다 만들어서 이벤트 자동차 한 대씩 깜짝 이벤트 하고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주고 서비스는 뭐 저기 서울의 W 호텔급의 그 서비스를 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거라고 해서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고객들한테는 내가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우리 대전상인연합회니까 대전에서는 최하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분야에 특화를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객 서비스, 내가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점포에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어떤 부분에 만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을 집중을 하시면 여러 개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한 부분만큼은 최고로 만족스러운 분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들은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잠재 고객, 신규 고객, 고정 고객. 용어는 뭐 조금씩 틀립니다. 뭐 단골 고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경영학에서는 잠재 고객, 신규 고객, 고정 고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잠재 고객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직은 신규 고객이 안 된 불특정 대상자가 잠재 고객인 거예요. 그렇지만 구매할 확률이 0인 되는 잠재 고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저쪽에 뭐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이 옷 사러 올 일은 거의 없죠. 미국에 있는 고객을 잠재 고객으로 놓고 마케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효한 고객,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지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들을 우리가 잠재 고객이다라고 구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규 고객이에요. 신규 고객은 이제 한 번 정도는 최하 구매를 한 고객을 신규 고객이라고 하겠죠. 고정 고객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재구매 고객들이 되는 거예요. 잠재 고객, 신규 고객, 고정 고객이 있는데 우리 상인회에서는 마케팅 타겟을 어디다 놓고 마케팅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대부분 상인회에서 마케팅 하는 것들은 이런 잠재 고객을 끌어오는 마케팅들을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구매한 분들이 다시 재구매할 수 있도록 뭐 모바일 쿠폰 같은 걸 발행하면서 다시 재구매할 수 있게끔 우리 시장을 찾아주게 하는 그런 마케팅을 또 같이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일리지 같은 걸 계속 쌓이게 해서 한 번 오신 고객들이 고정 고객화 시킬 수 있게끔 다양한 마케팅을 이미 하십니다. 네, 그래서 마케팅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문화관광시장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게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기간만큼은 문화관광시장 지원 사업에 진행되는 그 기간만큼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비용들이라고 하는 거는 한정돼 있겠죠. 그래서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런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 한 명을 찾아내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하고요. 신규 고객을 유지시키는 비용을 우리가 고객 유지 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새로운 고객 한 명을 찾는 게 비용이 적어요. 고정 고객 한 명을 유지시키는데 비용이 적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당연히 고정 고객을 유지시키는데 비용이 적다라고 대답할 정도의 어떤 경영학적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획득 비용과 고객 유지 비용을 고려한 이 마케팅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잠재 고객에게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잠재 고객에게 막 이 총알을 쏘는 그런 마케팅과 그리고 이미 고정 고객화되어 있는 분들이 떠나가지 않게 유지시키는 그런 마케팅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더 해볼게요. 아마 마케팅의 얘기는 우리 상인 회장님들은 뭐 엄청 들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상인분들도 상인대학, 뭐 상인 아카데미, 뭐 심지어는 상인 대학원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많은 또 시장들이 이 상인의 이 교육들을 또 일부만 듣고 일부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듣는 분만 듣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건대 이 영상은 안 들으시는 분들이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만들어진 16개 강좌들이 모두 다 들어보시면은 사업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강의들이시니까 내가 상인교육은 시간을 내서 교육장에 가야 돼가지고 수업을 못 들었다고 하면 이 영상은 꼭 16강까지 직진으로 우리 오징어 게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직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케팅의 얘기를 조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케팅을 팔 것인가 팔리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팔 것인가 팔리게 할 것인가 조금 헷갈리죠? 자, 내가 열심히 파는 거 마케팅이야. 열심히 팔리게끔 하는 거 마케팅이야. 다 마케팅인데? 이렇게 뭐 생각할 게 아니라 자, 우리는 팔러 다니는 그냥 영업만 해가지고는 어때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내가 팔지 않아도 사러 오게끔 하는 거. 되게 중요한 마케팅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열심히 팔지 않아도 고객이 사러 올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런 방법이 될까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고객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고객을 이해해서 우리 고객들은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에 제품을 내가 어떤 걸 기획해서 만들면 되겠네. 내가 서비스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부분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마케팅은 예전에는 만들어진 제품을 잘 파는 게 마케팅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마케팅의 개념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이 마케팅이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뭘까부터 시작하는 게 마케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장조사 뭐 이런 것들이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갸우뚱했다고 하면 예전에는 제품을 개발한 이후의 마케팅 단계라고 봤다고 하면 지금은 제품을 만들기 전부터 마케팅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단계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조사하는 시장 조사 단계부터 마케팅의 시작이고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도 마케팅의 과정이고요.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 당연히 마케팅의 과정이고요. 제품이 다 판매가 돼서 고객들이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를 판단하는 것도 마케팅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의 영역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판매에만 집중돼 있다고 하면 지금은 제품을 생산하기 이전부터 제품을 소비한 이후까지 모두 다 마케팅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영역을 잘 고민해 보시고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소비를 했을 때 어떤 불만을 갖는지를 찾아내셔서 그걸 해결한다고 하면 당연히 팔리게 되는 마케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거는 영어죠.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뭐 미국식이나 일본식의 경영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거의 다 뭐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어를 대부분 한국식으로 한국말로 이제 해석을 해서 용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마케팅만큼은 그냥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저도 제가 박사를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마케팅은 그냥 마케팅이라고 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뭐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마케팅이라는 말을 굳이 다른 말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 마케팅 안에 조금만 영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의미를 알겠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한국말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어를 조금 이렇게 뜯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켓과 ing, 팅이니까 ing 합친말이에요. 합성어예요. 그래서 마케팅은 시장이라는 얘기고 ing는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ing라고 붙이는 거를 중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시장 얘기하는 건가? 뭐 우리 중앙시장 얘기하는 건가? 우리 도마큰 시장 얘기하는 건가? 홈즈락 시장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시장은 맞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전통시장의 공간적 개념은 아니에요.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게 창출되는 가상의 공간을 우리가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육시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교육시장이라고 어디 뭐 유성구나 어디 남대문이나 동대문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제공자와 교육을 소비하는 수요자가 만난 가상의 공간이 교육시장인 거예요. 대부분 대학들이 교육시장인 거죠. 그죠? 지금도 교육시장인 거예요. 저는 강사비를 받고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원래는 강사비를 내야 되는데, 강사비를 여러분이 내지 않고 누가 내는 거예요? 바로 정부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 속에 있고, 대신에 수요자가 이제 정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교육 수요자, 소비자가 되는 거죠.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시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모두 다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케팅인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제품을 사가요? 마케팅 필요 없어요? 있어요. 필요 없죠. 제품을 안 사가요? 내지는 경쟁자가 있어서 내 제품을 사가는 게 아니라 경쟁자 제품을 사가요? 그러면 어때요? 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뭔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게 마케팅이에요. 자, 대부분의 시장들은 단일 업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잘 된다 그러면 금방 경쟁자가 생겨요. 그래서 그 경쟁자가 그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시장 안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장 가보면은 뭐 거의 비슷한 품목들이 판매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과 경쟁을 할 때 내 제품이 잘 팔릴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잠재 고객과 신규 고객, 고정 고객 이 세 가지를 나열을 했죠. 자, 마케팅이 뭐라고요? 자, 이 잠재 고객을 찾아내는 방법 마케팅이에요. 신규 고객을 찾아내는 것도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고정 고객을 찾아내는 것도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의 정의를 엄청 간단하고 엄청 쉽게 정리를 한번 내려볼게요. 마케팅이란 고객을 찾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마케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상인의 마케팅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이제 그 점포 단위의 마케팅도 있지만 제목이 상인의 마케팅이니까 상인의 마케팅 단위로 한번 볼게요. 제가 상인의 마케팅 성공하는 방법을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가 보면은 왜 상인의 마케팅이 필요하냐면은 바로 이 규모 경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인의 내에는 동종업종들도 많고 이 업종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시장에 가면 뭐 없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종 및 이업종 간의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상인에는 이런 조직력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뭐 공동물류, 뭐 그다음에 이따가 나온 뭐 브랜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셔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점포 하나하나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마케팅 비용을 쓴다. 그러면 상인회가 그걸 주관해 가지고 우리는 100개니까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래서 1000만 원짜리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정부 지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 지원으로 거의 마케팅을 하죠. 내 돈 내도 잘 안 하려고 하시죠. 어쨌거나 뭐 상인분들이 직접 각출을 하든 자부담 내시니까 그 다음에 일반 정부에서 지원을 하든 간에 사실은 상인의 단위로 마케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규모의 경제 극대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이익을 보려고 마케팅한다기보다는 우리 상인회 자체를 홍보하고 또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점포들 하나하나가 사업의 이득을 볼 수 있게끔 하시려고 상인회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인회는 단기간의 어떤 이 일시적인 일보다는 이렇게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마케팅을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상인회가 마케팅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시게 되면 점포 하나하나
사업에 이제 녹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포 하나하나의 어떤 마인드들도 고객들은 점포는 어떤 저런 사장님의 어떤 마인드인지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점포 사장님들도 생각을 하시고 상인회에서도 마케팅을 기획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세 번째는 자체 브랜드로 홍보 효율화 및 수익을 극대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자체 브랜드라고 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 브랜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라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 상품을 알게 만드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삼성 하면은 삼성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품질이나 제품의 퀄리티, 그 다음에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삼성이라는 말 한마디에. LG라는 말 한마디에. 그래서 삼성이 만드는 거야. LG가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랬어? 제품은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인회가 이 브랜드를 인증을 해준 상품이라고 인증마크를 넣게 되면 어때요? 고객들은 상인회에서 인증을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감이 느끼겠죠.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그 브랜드를 아무나 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만들고 어떤 일정한 규정, 규칙에 맞춰서 기준이 도달하면은 그 브랜드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규정들을 만드셔서 브랜드 관리를 하시면 이 브랜드 자체는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브랜드고 상인회에서 보증하는 브랜드라고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게끔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그 제품의 반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유통점들은 거의 다 반품이 됩니다. 분말 안 하고 됩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싸우면서 반품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싸워야 반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소비자들이 어때요? 엄청 영특하죠. 응? 그러니까 굳이 싸우면서 그 소비자들이 점포를 방문해서 구매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상인의 브랜드는 이런 반품 제도까지도 커버하는 이 브랜드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이왕이면 브랜드가 붙은 상품을 구매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브랜드를 쓰는 상인분들도 그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 브랜드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면 시장에서 만든 그런 자체 브랜드가 이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장들은 어때요? 이 브랜드 관리, 그 다음에 이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각각 상인회의 회장님뿐만 아니라 점포의 사장님들이 모두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지역 특색을 고려한 기술 집약형 특화 상품 개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지역 특색을 고려하고 뭐가 붙었어요? 기술 집약형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 이제 상품화 시키는 제품들 보면 대부분 기술 집약형보다는 그냥 노동 집약형인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실제로 파는 거 포장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손으로 그러니까 만들거나 손으로 일부 가공을 해서 포장 단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만든 제품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경쟁력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소상공인에서도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술들을 누가 개발해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엄청 많아요. 대전만 하더라도 어때요? 이 연구단지 가보면 엄청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가공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원료를 만들어내는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특화 기술들도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특히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면 어차피 이런 지역 특색을 고려한 기술 집약형의 어떤 상품들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는 지원들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벤처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술 개발이 일부 그냥 기업들 혼자 힘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벤처기업들의 어떤 R&D 지원들,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들이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만 R&D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도 R&D 계획서를 내서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하면 R&D 지원을 해서 그게 상품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집약종 특화 상품들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상인회가 그런 상품에다가 브랜드를 붙이고 그 제품을 고객들에게 팔아서 고객들은 제품을 구매해서 만족도를 얻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인회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